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진문도 같이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준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게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선을 넘는 친함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선이 언제 넘어갔는지 본인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집은 관계를 시험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집에 들이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집 초대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노후의 평온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까울수록 집에 들이면 더 피곤해집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기운이 나고 집에 손님이 오면 집이 살아있는 느낌도 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순서는 거꾸로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빠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기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피로는 잠 한 번 더 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집에 사람을 들인다는 건 그냥 잠깐 얼굴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생활 리듬을 맞추고 내 공간을 계속 의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몸보다 먼저 마음이 툭 꺼집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지치지? 이 생각이 드는 날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피로를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괜히 서운해할까봐 그냥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노년의 집은 사람을 맞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운을 회복하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보다 먼저 내 삶이 버거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 집에 들이는 순간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만 여는 게 아니라 집까지 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큰 문제도 없는데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가까움에는 반드시 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은요, 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줍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어떤 상태로 하루를 버티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상상 속의 나가 아니라 현실의 나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런 판단이 올라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생각보다 잘 사네. 혹은 힘들게 사네. 이 판단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실망, 위축, 질투, 미묘한 거리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괜히 연락을 피하고 괜히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싸우지 않고 멀어집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집에 들이는 순간 생기는 문제는 무례함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야 할 만큼만 아는 것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걸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관계는 친해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집에 들이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건 누가 갑자기 무례해져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가까운 사람이 오면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게 됩니다. TV 볼륨을 줄이고, 원래는 잘 안 치우는 곳도 한 번 더 보고,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쉬던 자세도 괜히 고쳐 앉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내가 먼저 조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입니다. 한두 번 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간엔 원래 뭐 해?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건 좀 불편한데. 악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의 기준이 슬슬 바뀝니다. 원래는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공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편안함을 내어주면 자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건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 빠릅니다. 친하니까, 서로 예의 차릴 필요 없으니까 말도 더 편해지고 간섭도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날 괜히 집이 신경 쓰입니다. 오기만 하면 피곤할 걸 알면서도 이제 와서 거절하기도 애매한데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때 이미 주도권은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내 집인데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맞추고 내가 먼저 버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난 원래 이렇게 안 해. 이건 내 방식이야 라고 말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참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에서조차 숨을 고르게 못하면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집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에서까지 눈치 보고 조절하고 맞추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기울어 있습니다. 노년의 집은 관계를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게 되는 순간 관계보다 먼저 삶의 중심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유, 자주 마주칠수록 감정은 더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보면 더 편해지고 가까이 지내면 더 정이 쌓일 거라고요.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집에서 자주 마주치면 정이 쌓이기보다 감정이 닳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넘깁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입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게 들리고 사소한 행동이 눈에 걸리고 예전엔 신경 안 쓰던 부분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문제는 이 불편함이 사건으로 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보기 싫지? 괜히 만났나? 예전 같지 않네. 불교에서는 자주 스치면 마음에 가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가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는 서로의 관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곤한 얼굴, 무심한 말투, 정리되지 않은 감정.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습들을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존중은 줄고 짜증은 늘고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떠올리면
반가움보다 피로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이렇게 끝납니다.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이 식어서 멀어집니다. 집에 들이는 순간 생기는 위험은 갈등이 아니라 감정의 마모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는 뜨거워서 오래가는 게 아니라 식지 않아서 오래간다고 봅니다. 너무 자주 닿으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았던 감정이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집은 관계를 데우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관계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닳아갑니다. 5번째 이유, 한번 열린 집은 다음부터는 당연한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문제는 2번째부터입니다. 한번 집에 들였다는 사실이 말없이 기준이 됩니다. 지난번엔 괜찮았잖아. 그때도 여기서 잤잖아. 어차피 편한 사이인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한 단계 넘어간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허용은 기억되지만 사정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유가 있었는지, 마음이 괜찮았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긴 와도 되는 집. 그래서 점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미리 묻지 않고 그날 너네 집 가면 되지 라고 말이 나오고, 내 사정은 설명해야 할 일이 되고, 상대의 방문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이때부터 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유를 말해야 하고 설명을 덧붙여야 하고 괜히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이상한 구조입니다. 내 집이고 내 시간이고 내 생활인데 왜 내가 설득을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당연해지는 순간 공덕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처음엔 고마웠던 일이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당연함이 큰 짐이 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리듬도 예민해졌는데 그걸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마음부터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열 걸 그랬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많이 상해 있습니다. 집은 호의가 쌓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번 기준이 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처음에 한 번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한 번이 관계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건가요? 사람 다 끊고 혼자 살라는 얘긴가요? 그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극단이 아닙니다. 항상 중도입니다. 너무 열지도 말고 완전히 닫지도 말 것.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위치, 그 지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정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는 스스로에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숙박은 하지 않는다. 집은 휴식 공간이라 외부 만남은 밖에서 한다. 이건 상대를 밀어내는 규칙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관계는 집에서만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카페, 식당, 산책길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간이 분리되면 말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불교에서는 거리는 마음을 식히는 장치라고 봅니다. 멀어지라는 게 아니라 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을 감정이 아니라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 다음에 보자. 이렇게 감정으로 말하면 상대도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집에서는 혼자 쉬는 게 필요해. 지금은 생활 리듬을 지키고 싶어. 이건 변명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알리는 겁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가까움이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끔 안부만 나누기 좋은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꼭 무리해서 유지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리를 헷갈릴 때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지킨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따뜻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넓힐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정리할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의 집은 사람이 모이고 웃음이 섞이고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다릅니다. 이제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몸이 쉬고 마음이 풀리고 아무 설명 없이도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을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경계로 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사람을 들이는 문제는 인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만큼은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더 많이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집이 있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노년의 집은 사치가 아닙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존엄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